한말자는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어요. 말자는 이불을 개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2살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말자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았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절이 조금 뻣뻣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매일 이렇게 걷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는 장미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주었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잎은 푸르렀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장미였어요. 말자는 잎을 쓰다듬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자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 유선이 서 있었어요. 사위 최명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유선은 큰 병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말자가 물었습니다. 유선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엄마,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유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건강검진? 나 받은 적 없는데. 유선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합병원 신경과 진단서였어요. 유선이 서류를 말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경도인지장의 초기 소견이래요. 말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문제예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명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그 밑에는 재산관리 위임장도 있었어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명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자는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재산관리 위임, 통장관리, 부동산 처분 권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유선이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말자는 손을 빼냈습니다. 명호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너무 넓어요. 관리도 어려우시고 매각해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말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집을 팔겠다고? 어머님을 위해서요. 요양원 비용도 필요하고. 말자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나는 서명 안 해. 그리고 나는 요양원 안 가. 유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탁자에 그대로 두고 일어났어요. 유선이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어요. 말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수아가 학원을 마치고 들렀어요. 말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아는 눈치챘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달랐어요. 밤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유선이 두고 간 진단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서재로 가서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 병원 이름, 진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병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네, 종합병원입니다. 신경과 연결 부탁합니다. 잠시 후 신경과로 연결되었어요. 말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말자가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직원이 전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병원에 직접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에 진단서를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마당의 장미를 한 번 더 보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버스를 탔어요. 병원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말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말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신경과 위치를 물었어요. 3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신경과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말자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전산 화면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함으로 검색하면 기록이 없는데요? 말자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여기서 발급된 거 아닌가요?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말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이 오갔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도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나 직원이 중년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진단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서류 저희 병원 양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장 모양도 다르고 의사 서명도 의심스러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건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저희 기록엔 없어요. 과장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진료 기록 부존재 확인서 발급해드려요. 말자는 10분쯤 기다렸어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말자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방을 뒤적였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말자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법률구조공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메모해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 유선이 두고 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장명숙이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교회 지인이었습니다.
말자씨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어요. 명숙이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자를 보았습니다. 말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말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단서 이야기, 요양원 입소 통보,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모두 말했어요. 명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어요. 진료 기록이 없대요. 말자가 확인서를 보여주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해요. 변호사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젊은 변호사인데 정의감이 강해요. 명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봐요. 제가 연락할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명숙이 돌아간 뒤 말자는 서재로 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병원 방문, 확인서 발급, 명숙과의 대화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난다.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자는 명숙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서윤재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명숙이 어젯밤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가방에 서류를 모두 챙겨왔어요. 진단서, 확인서, 요양원 계약서,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랐어요. 명숙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 작은 문패가 보였습니다. 서윤재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말자와 명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재가 물을 따라 주었어요. 장명숙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자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어요. 유성과 명호의 방문, 진단서, 요양원 입소 통보, 재산관리 위임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윤재는 메모하며 듣고 있었어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말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윤재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예요. 어떻게 아세요? 병원 도장이 흐릿하고 의사 서명도 일정하지 않아요. 서윤재가 확대경으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게다가 병원 확인서까지 있으니 증거는 확실해요. 다음은 재산관리 위임장을 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건 더 심각해요.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권한까지 다 들어있네요.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동산 가격 때문일 겁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명숙이 끼어들었어요. 말자씨 집이 꽤 넓거든요. 단독주택이고. 서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 미수예요. 말자는 손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윤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딸 부부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휴대폰 녹음 기능 쓰시면 돼요. 통화도 녹음하세요. 명숙이 말자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서윤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 절대 지우지 마세요. 모두 증거가 돼요. 알겠습니다. 셋째, 등기부등본 떼우세요. 집이 어머님 명의 맞죠? 네, 제 명의예요. 좋아요. 통장 사본, 공과금 납부 내역도 준비하세요. 말자가 메모했어요. 서윤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말자가 명함을 받았어요. 서윤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단 상담은 무료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착수금 50만 원이면 돼요. 말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아직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마음 편해야 해요. 서윤재가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었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해요? 제가 내용 증명 준비할게요. 딸 부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요? 네. 위조 문서 사용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서윤재가 달력을 보았어요. 이번 주 안에 발송하겠습니다. 말자와 명숙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명숙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좋은 변호사 만났어요. 고마워요. 명숙 씨,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명숙이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말자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제대로 드세요. 건강해야 싸울 수 있어요. 명숙의 말에 말자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어요. 말자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철을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거였어요. 말자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 사본, 세금 납부 증명서도 있었어요. 빠진 게 없었습니다. 말자는 서류를 복사하러 동네 문방구로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뭘 복사하세요? 서류 좀 복사해야 해요. 복사기 앞에 섰어요.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주인이 도와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복사본을 정리했습니다. 파일에 날짜를 적어 넣었어요. 말자는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서윤재 변호사 만남, 착수금 지불, 내용 증명 발송 예정.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어요. 마당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말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윤재가 보낸 내용 증명 사본도 받았어요. 유성과 명호에게 발송됐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말자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성과 명호가 서 있었어요. 낯선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자 유선이 먼저 들어왔어요. 명호가 그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요양원 박정희 원장님이세요. 박정희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자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말자는 악수를 받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희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어요. 요양원 소개 자료였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요. 박정희가 팸플릿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방 사진이 있었습니다. 식당,
물리치료실 사진도 있었어요. 매일 프로그램도 있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 활동까지요. 말자는 팸플릿을 보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어.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필요 없어. 명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집 매각 절차가 이미 시작됐어요. 말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개업자랑 이미 얘기했어요. 계약금 이야기도 나왔고요. 내 동의 없이? 명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중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위임하셨잖아요. 나는 위임한 적 없어. 말자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말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기억이 없었어요. 이것도 가짜야. 유선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가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나는 안 찍었어. 박정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먼저 나가 볼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박정희가 명함을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안 하면? 그럼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말자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법적 조치? 무슨? 유선이 대답했어요. 청년후견 제도 신청할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지? 명호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말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보았어요. 손을 뻗어 부동산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자세히 보았어요.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말자는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켜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한말자예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말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원장 방문, 부동산 계약서, 성년후견 협박까지 모두 말했어요. 서윤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녹음 파일 제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요? 문자 메시지로 파일 첨부하시면 돼요. 가르쳐준 대로 말자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서윤재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해요. 금융기관에 거래 제한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르신 통장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경찰 고소도 준비하겠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소요? 사문서 위조예요. 어르신 도장 허위로 사용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아가 집에 들렀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야, 배고프지?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자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명숙이 가져다 준 반찬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는 동안 수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 이야기 자주 해요. 말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 잘 안 들려요. 근데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어요. 말자는 수아를 보았어요. 수아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믿지? 네.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말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할머니한테 꼭 말해줘. 네, 할머니. 저녁을 먹고 수아가 돌아갔어요.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요양원 원장 방문, 부동산 계약서 제시, 성년우견 협박, 서윤재에게 녹음 파일 전송. 말자는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말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서윤재, 명숙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말자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복지 담당 부서를 물었어요. 2층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지 담당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김주영 주임님 계세요? 제가 김주영입니다. 김주영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소개했어요. 제가 전화드렸던 장명숙이에요. 이분이 한말자 어르신이고요. 김주영이 말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사람은 상담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주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윤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조 진단서, 강제 요양원 입소 시도, 재산 침해, 시도까지 차례로 말했습니다. 김주영은 메모하며 듣고 있었어요. 심각하네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김주영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말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 진단서, 병원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김주영이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즉시 노인보호 전담팀에 보고해야 해요. 전담팀이요? 네.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팀이에요. 김주영이 상사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잠시 후 과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어르신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댁으로 방문할게요. 과장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과장이 서윤재를 보았어요. 변호사님도 동석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명숙이 말자의 팔을 잡았어요. 잘 됐어요. 이제 공식 기록이 남는 거예요. 서윤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윤재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말자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 이웃 중에 증인 될 분 있으세요? 서윤재가 물었어요. 말자가 생각했습니다. 슈퍼 주인, 약국 약사, 교회 집사님들이요. 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연락할게요. 다들 말자 씨 잘하니까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서윤재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증인 진술서 받아두면 좋아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양식 보내드릴게요. 어르신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신이 멀쩡하신지 써달라고 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말자는 옷을 갈아입고 동네를 나섰어요. 먼저 슈퍼로 갔습니다. 슈퍼 주인 최순자는 말자와 10년지기였어요. 말자 씨 어서 와요. 순자 씨, 부탁이 있어요. 말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증인 진술서 좀 써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말자 씨 멀쩡한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순자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 이영희도 말자를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 혈압약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요. 말자가 다시 설명했어요. 영희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술서 양식 받으면 바로 써드릴게요. 저녁 명숙이 교회 집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박미숙과 정은주였습니다. 모두 말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거실에 5사람이 앉았습니다. 말자가 차를 내왔어요. 고마워요, 다들. 박미숙이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말자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는데요. 정은주도 거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먼저 오시잖아요. 정신 멀쩡하신 거 우리가 증인이에요. 명숙이 서윤재가 보낸 양식을 나눠줬어요. 여기에 말자 씨 평소 생활 써주시면 돼요. 5사람은 1시간 동안 앉아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말자 씨 이것도 증거예요. 이렇게 손님 접대 잘하시잖아요. 박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말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말자는 진술서를 모았어요. 5장이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이 되었어요. 구청 조사팀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주영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왔어요. 서윤재도 함께였습니다. 조사팀은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거실, 부엌,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말자가 정확히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날짜, 기억, 주소 외우기까지 테스트했어요. 말자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상생활을 물었어요. 식사는 직접 하세요? 네, 제가 다 해요. 장보기도요? 네, 동네 슈퍼 가요. 청소는요? 일주일에 2번 해요. 사회복지사가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김주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전혀 문제 없으세요.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요. 보고서 나오면 알려주세요. 서윤재가 부탁했어요. 일주일 안으로 작성해 드릴게요. 조사팀이 떠난 뒤 서윤재가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럼요? 경찰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유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자는 녹음을 켜고 받았어요. 엄마, 왜 연락을 피해요? 할 말 없어. 변호사 왜 끼어들게 했어요? 내 권리 지키려고. 유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한 일 생각해봐. 말자는 차분히 말했어요. 유선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말자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서윤재에게 전송했어요.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구청 조사 완료. 증인 진술서 5장 확보. 유선 통화 녹음.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의 장미에 봉우리가 맺혔어요. 곧 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말자는 마당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눌렀어요. 말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았어요. 유성과 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도 함께였어요. 말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무슨 일이야? 유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이야기해야 해요.
인터폰으로 해. 명호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쿵쿵 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문 여세요.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왜 자식을 법으로 위협해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말자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위조 진단서, 가짜 계약서 다 증거 있어. 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님 걱정해서 한 거예요. 걱정은 필요 없어. 유선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집 매각 계약금 이미 받았어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동의 없이 받은 건 무효야. 어머님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것도 위조야. 명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말자 씨, 저는 유선 씨 변호사 이철수입니다. 무슨 일이오? 성년후견 제도 신청 준비 중입니다. 한말자 씨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멀쩡해요. 그리고 내 변호사도 있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인터폰 화면을 보았어요. 서윤재의 차였습니다. 구청 승합차도 함께 왔어요. 서윤재와 김주영, 조사팀이 내렸습니다. 유선과 명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문 여세요. 말자는 문을 열었어요. 서윤재와 김주영, 조사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선과 명호, 이철수 변호사도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는 서윤재 옆에 섰어요. 서윤재가 이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말자 어르신의 변호사 서윤재입니다. 이철수입니다. 두 변호사가 명함을 교환했어요. 서윤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철수 변호사님, 이거 보시죠. 서윤재가 서류를 건넸어요. 위조 진단서 사본, 병원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예요. 병원에서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철수가 서류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서도 어르신 동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고요. 서윤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호를 보았습니다. 김주영이 나섰어요. 저는 구청 복지 담당 김주영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말자 어르신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모두 정상이십니다. 김주영이 공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구청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예요. 성년후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철수가 보고서를 받아 읽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유선을 보았습니다. 유선 씨 이거 확인하셨어요? 유선이 더듬거렸어요. 저는 명호가. 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서윤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 파일, 증인 진술, 서류까지. 서윤재가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여기 이웃 5분의 증인 진술서입니다. 어르신이 평소 얼마나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지 상세히 적혀 있어요. 명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이 돼서. 말자가 유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돈이었지. 유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말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윤재가 이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고소 진행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노인학대 혐의로요. 이철수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유선 씨, 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철수가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명호가 서윤재를 보았어요. 변호사님,
합의할 수 없을까요? 어르신 의사에 달렸습니다. 서윤재가 말자를 보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어. 명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선이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만 가.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유선이 울먹였지만 말자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명호가 유선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말자, 서윤재, 김주영, 조사팀만 남았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주영이 물을 따라 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윤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고마워요. 조사팀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김주영도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윤재도 일어섰어요.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모두가 떠나고 말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말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말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 화분 앞에 앉았어요. 봉우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말자는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숙이 찾아왔어요. 말자가 문을 열자 명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자 씨 울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명숙이 말자를 안았습니다. 말자는 명숙의 어깨에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말자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유선, 명호 방문, 대면 충돌, 서윤재, 구청 조사팀 도착, 경찰 고소 진행 예정.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말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아였어요. 할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뭔데? 전화로는 안 돼요. 오늘 학교 끝나고 갈게요. 알았어.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 장미에 물을 주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아가 도착했어요. 교복을 입은 수아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수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진단서 문제 없어?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이어서 유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도장도 구했고.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걱정 마. 노인네가 뭘 알아. 그냥 서명만 받으면 돼.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집 팔면 얼마나 받아? 최소 5억인데. 반은 우리 거야. 빨리 진행해. 어머님이 변호사 만나기 전에. 녹음이 끝났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보았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싸우는데 제가 방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언제? 지난주 화요일이요. 할머니한테 가기 전날이었어요. 말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녹음한 거 엄마 아빠는 몰라? 네.
몰라요. 수아야, 이거 중요한 증거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말자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가 말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아 잘못 없어. 한참 후 수아가 진정했습니다. 말자가 서윤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손녀가 녹음한 건데요. 서윤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파일로 전송 가능하세요? 수아가 말자의 휴대폰을 받아 파일을 전송했어요. 잠시 후 서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위조 계획을 직접 논의한 내용이잖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호를 소환 조사한다고 했어요. 유선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윤재가 말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 명호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정말이요? 녹음 파일 듣고 바로 인정했습니다. 위조 진단서, 무단 도장 사용, 허위 계약서 작성 모두요.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요? 유선 씨는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명호가 혼자 했다고. 믿어요? 서윤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에는 두 사람 목소리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명호 쪽에 더 많아요. 그럼 딸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명호는 기소될 겁니다. 말자는 창밖을 보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 찾아왔어요. 동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자 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말자 씨 딸 부부가 집 빼앗으려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슈퍼 순자 씨가 말했나 봐요. 다들 화나 있어요.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관심 갖고 있대요. 노인 보호 모범 사례로 만들 거래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조 진단서 건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어요. 병원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명호가 위조 위임장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속았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어요. 명호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선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서윤재가 결과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언제쯤 열려요? 두세 달 걸릴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은 말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재확인했어요. 유선과 명호의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도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김주영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초대장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해요. 노인 권리 보호 우수 사례래요.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말자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마당에 나갔어요.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햇살에 빛났어요. 말자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찾아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자주 올게요. 엄마는 뭐래? 엄마랑 아빠 지금 따로 살아요. 아빠는 나갔어요. 말자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네. 오히려 편해요. 할머니,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말자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밤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명호 기소 확정.
유선 불기소, 칠해판 대기 중, 수아와 동거 시작.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지켜냈다. 말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거실에서 수아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차 드실래요? 그래, 같이 마시자. 말자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수아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매일 아침 수아와 함께 식사했어요. 수아는 학교에 가고 말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일상이 평온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서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명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벌금도 나왔고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전과 기록은 남아요. 그리고 재산 접근 금지 명령도 확정됐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어르신이 잘 견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말자는 가위를 들고 꽃을 몇 송이 잘랐습니다. 꽃병에 꽂아 거실에 놓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말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명숙이 함께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3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김주영이 말자를 단상으로 안내했어요. 한말자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노인권리보호 우수 사례의 주인공이세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말자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는 한말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말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조 진단서, 강제 입소 시도, 재산 침해 과정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기록했어요. 매일 일기를 썼어요. 대화를 녹음했어요. 서류를 모았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변호사님, 복지사님, 이웃들에게요. 말자가 명숙을 보았어요. 명숙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말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킬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움 요청하세요. 말자가 김주영을 불렀습니다. 주임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김주영이 할머니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협의회가 끝나고 김주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정기적으로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의요? 네. 노인 권리 지키기 세미나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요.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이 말했습니다. 말자 씨 이제 선생님이네요. 무슨 선생님이에요? 노인 권리 선생님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민센터 강당에 20여 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말자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었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자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쉽게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메모했어요. 계약서 쓸 때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서명하라고 재촉하면 어떡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 갖고 확인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여주고요. 말자는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무슨 일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요. 참석자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집 팔아서 같이 살자고요. 근데 제 이름 빼고 아들 명의로 하자고 해요. 말자가 김주영을 불렀습니다. 주임님, 이분 상담 좀 해주세요. 김주영이 할머니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서윤재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 법률 문제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세요. 무료예요. 서윤재가 명함을 나눠주었습니다. 세미나는 매달 열렸어요. 참석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30명, 40명, 50명까지 늘어났어요. 말자는 매번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통장 관리, 연금 수령, 의료비 청구, 보험 가입까지 다뤘어요. 어느 날 수아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촬영해도 돼요? 뭘 찍으려고? 할머니 강의요. 학교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 만들 거예요. 그래, 좋아. 수아는 세미나 현장을 촬영했어요. 말자가 강의하는 모습, 참석자들이 메모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인터뷰도 했어요. 할머니, 왜 이 일을 하세요? 말자가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일 겪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이 일은 어떤 의미예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아의 다큐멘터리는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내 인권 동아리에서 상영회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유선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자는 마당에서 장미를 돌보고 있었어요. 유선은 단밖에 서서 말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말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올래? 괜찮아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유선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유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자는 유선을 보았습니다. 뭐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유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호랑 헤어졌어요.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말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유선이 일어섰습니다. 수아 잘 부탁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유선이 현관으로 나가려 했어요. 말자가 불렀습니다. 유선아, 유선이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많이. 유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유선이 떠난 뒤 말자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말자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수아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엄마 왔다 갔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수아가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말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수아가 말자에게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밤 말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길을 밝혔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세미나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